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터넷 초보 탈출 9일차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해 보실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처럼 네이버에서 만든 인터넷을 시작하시는 창입니다. 네이버 웨일을 설치하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새 탭 설정부터 가겠습니다. 새 탭은 첫 페이지를 네이버 사이트 말고 새 탭이라는 항목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즐겨찾기를 선택을 곧바로 하신다든지 또는 자주 가는 사이트를 연동해 놓는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 듀얼 탭, 우리 네일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를 가장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두 가지 모니터를 보시는 듀얼 탭 활용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캡처 기능은 윈도우 10에 다 가지고 계신데요.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아예 인터넷 창 자체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진이나 인터넷 기사 또는 화면들을요, 내가 웨일에서 캡처하셔서 바탕화면에 곧바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드바, 즉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편리 기능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활용해 보실 겁니다.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인터넷 시작을 위해서 크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아이콘 찾으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새로운 브라우저를 활용해 보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웨일 브라우저 역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처럼 다운로드 설치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 저처럼 웨일 브라우저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웨일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브라우저라고 단어를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입력하신 분들은 엔터 눌러주세요. 이때 통합 검색 결과 가장 첫 번째 웨일이라는 제목 보이실 겁니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런 파란 화면 사이트가 나타나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왼쪽 하단 보겠습니다. 웨일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설치를 위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웨일 다운로드 클릭하세요. 그 다음 설치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물어보는데요. 이때 찾기 쉽도록 바탕화면을 왼쪽 탐색기에서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저장 경로가 바탕화면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 저장 버튼까지 클릭해 주세요. 저장 버튼까지 클릭하셔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이 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셨다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저처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세요. 찾으셨나요? 이곳에서 곧바로 설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바탕화면으로 나가지 않으셔도요. 왼쪽 하단에 웨일 셋업이라는 설치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웨일 셋업 설치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처럼 설치 프로그램이 화면 가운데 나타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동의 및 설치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동의 및 설치 클릭.
그리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이버 웨일이 설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셔도 저와 같이 네이버 웨일로 곧바로 접속이 되시고요. 이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없이 시작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해 보세요. 로그인 없이를 클릭. 그리고 기본 설정 몇몇 가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역시 건너뛰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설명을 들으시고 설정을 바꿔볼게요. 자, 건너뛰기 한번 클릭하시고 스킨 컬러 역시 건너뛰기 누르겠습니다. 건너뛰기 클릭. 이때 새 탭 선택하기 항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으세요. 첫 번째, 기존 네이버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뜨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웨일만의 특징인 웨일 새 탭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현재 이 상태, 네이버 웨일 새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새 탭을 선택해 놓고 완료 누를게요. 완료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화면이 어두워지셨죠? 이때 위치 또는 명칭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왼편에는 홈 버튼과 주소창,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처럼 검색도 동시에 주소창에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 웨일은요, 옆에, 오른쪽 옆에, 즉 사이드 부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 또는 기능들이 이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바라는 명칭의 위치에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이 활용 방법을 익히실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역시도 편리한 기능 아이콘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캡처, 가장 대표적으로 캡처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명칭을 확인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이나 또는 빈 여백 공간을 클릭하셔서 곧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현재 이곳은 우리 크롬 브라우저와 비슷하게요. 깔끔하게 검색만 하실 수 있는 항목.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와 즐겨찾기가 기본 옵션인데요. 이곳은 설정을 내가 어떤 메뉴를 불러오는가에 따라서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시계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 방금 전 설명드렸던 사이드바에 각종 편리한 기능들이 전부 숨어 있고요. 위쪽 역시도 아이콘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웨일의 기본 기능들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새 탭 설정을 가겠습니다. 새 탭 설정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새 탭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배경 테마가 나오셨을 거예요. 이때 배경 테마 웨일 테마를 선택하세요. 자, 웨일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자체를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진들 가운데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뒷부분 배경이 곧바로 내가 클릭한 사진으로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설정은 설정 메뉴에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기능 갈게요. 위젯 모드입니다. 위젯 모드 클릭하겠습니다. 위젯 모드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탭의 구성 요소들을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즐겨찾기가 기본 위젯인데요. 제가 기본 위젯을 즐겨찾기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그 다음 상단에 즐겨찾기, 사이트를 등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나는 디지털 시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디지털 시계 체크해 보세요. 저처럼 디지털 시계 체크하시게 되면 다시 위젯이 시계로 변동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클릭해 보세요. 아날로그 시계 역시도 디자인 변동이 되시죠. 저는 그런데 가장 사용하기 좋은 설정이 즐겨찾기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주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다 하신다면 즐겨찾기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는요, 내가 들어간 사이트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나는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가 추가되어 있는 게 싫다 하시면은요, 체크를 제거하시면 되세요. 체크를 제거하시면 내가 등록한 즐겨찾기 한 사이트만 기록이 남고요. 나는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가 빠른 도구로 생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체크를 넣어주세요. 그럼 이때 자주자주 들어가는 곳은 자동으로 사이트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쪽 미니 위젯 보겠습니다. 미니 위젯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정보들 위젯을 말하는데요. 이때 날씨, 시계, 할 일 목록 모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세 가지 날씨, 할 일 목록, 시계를 보고 계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네이버 검색 역시도 활성화되어 있으시죠? 이 활성화를 제거하시게 되면 네이버 위젯 새 탭에서 보실 수 있는 검색창이 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검색은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깥 공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 공간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이버 메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기존의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리하게 왼쪽 홈 대신에 네이버 N이라는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N자를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N자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잘 활용하셨던 네이버 사이트 익숙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드바 기능과 기본 설정 기능들 활용법 실습 들어갈게요. 먼저 네이버 메일의 가장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능, 듀얼 탭 기능을 보겠습니다. 듀얼 탭 기능은요, 화면을 컴퓨터 두 개인 것처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화면을 왔다 갔다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편리하게 우리가 다른 페이지를 이동할 때, 확인하실 때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경험을 위해서는 무조건 실습이 중요하시죠? 먼저 기본 쇼핑 한번 들어갈게요. 저와 함께 네이버 쇼핑을 클릭하세요. 네이버 쇼핑을 클릭하셨나요? 네, 잘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쇼핑 중에서 여러 가지 쇼핑몰을 구경해 보실 건데요. 자, 카테고리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보셔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클릭으로 들어가시고요. 일단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가 있다면 선택해 보세요. 저는 계절 가전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내가 선택한 주제에 따라서 쇼핑 목록이 나오시는데요. 이때 현재 하나의 창으로 쇼핑몰을 구경하신다면 클릭해서 들어갈 때마다 구경하시고 다시 뒤로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고 다시 뒤로 버튼, 번거롭습니다. 듀얼 창을 불러볼게요. 오른쪽 메뉴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사각형 가운데에 나누어져 있는
이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듀얼 탭입니다. 클릭. 저처럼 듀얼 탭을 클릭하셨을 때 갑자기 오른편에 새로운 창 하나가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콘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초록색으로 연결고리가 있으시죠? 탭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왼쪽에 있는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클릭할 때마다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자, 보이시는 쇼핑몰 하나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시자마자 어떠세요? 기존에 있는 쇼핑몰 리스트는 유지가 되어 있으면서 오른편에 새로운 쇼핑몰이 그대로 열립니다.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쇼핑몰 클릭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쇼핑몰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화면창이 어디가 바뀌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 듀얼 모니터인 오른쪽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죠. 이때 하나의 창이라면 확인하시고 뒤로 누르고 확인하시고 뒤로 누르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처럼 듀얼 모니터, 듀얼 탭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쇼핑몰 보시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왼쪽에서 다른 쇼핑몰을 클릭하세요. 그럼 또 다른 정보를 눈으로 확인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듀얼 탭 활용 법이셨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요. 아예 두 가지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편은 네이버 기사, 인터넷 기사를 보고요. 왼편은 쇼핑을 하고요. 둘 다 전혀 다른 인터넷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른쪽 듀얼 탭을 한번 클릭하세요. 오른쪽 듀얼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숨겨져 있었던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현재 같은 사이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듀얼 탭 연결 끊기 클릭하세요. 듀얼 탭 연결을 끊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창은 전혀 다른 컴퓨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창은 그대로 저처럼 쇼핑을 하실 수 있고요. 왼쪽 창 보겠습니다. 왼쪽 창에다가 마우스 대시고 자, 왼쪽 창에서는 네이버로 나가 볼게요. 왼쪽 창은 가장 왼편에 있는 네이버 로고를 클릭하셔서 네이버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들어가세요. 우리 선생님들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뉴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편은 네이버 쇼핑이고요. 왼편은 네이버 뉴스죠. 두 가지를 각각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는 왼쪽 창에서 클릭한 화면이 오른편으로 자동으로 보이게 되고요. 방금 전 연결을 해제하시면 두 컴퓨터인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을 각기 따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듀얼 탭의 기능 활용법이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듀얼 탭을 그만 쓰고 싶다 하신다면요. 오른쪽 편 듀얼 탭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메뉴 중에 탭 닫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던 원래 왼편 화면으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그 다음 네이버 기사를 보고 계시니까요. 자, 기사의 사진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하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캡처 앱을 활용하셨는데요. 네이버 웨이를 쓰시는 분들은요. 따로 캡처 앱을 불러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브라우저 자체에 캡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십니다. 세 번째 아이콘, 카메라 모양 아이콘 캡처를 클릭해 보세요. 인터넷 뉴스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자, 캡처를 클릭했습니다.
캡처를 클릭하셨을 때 직접 지정 영역 선택, 전체 페이지, 그리고 전체 화면 총 4가지 옵션으로 우리가 캡처를 다양하게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지정은 내가 원하는 분야만큼, 부분 구역만큼 드래그로 지정하시는 거고요. 전체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길죠. 상세 페이지가 긴데 그 페이지 전체를 캡처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은 현재 보고 계신 이 모니터 화면 자체를 캡처해 주시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직접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지정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때 갑자기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십자가 모양의 포인터가 생기셨을 거예요. 플러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캡처할 영역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기사를 캡처할 거니까요. 첫 번째 문단 앞에서 클릭한 채로 손가락 떼지 않고 마지막 기사까지, 마지막 문단까지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이제 뗄게요. 저처럼 손가락을 떼 보시면 이렇게 내가 캡처한 영역을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도 되시고 또 혹시나 원하는 영역이 잘못 잡혔다. 다시 캡처를 누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나는 이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기억하고 싶다 하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사진 저장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 저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탕화면에 찾기 쉽게 저장할게요. 탐색창에서 바탕화면 클릭. 그 다음 파일 이름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셨을 때 자, 바탕화면 가게 되면 사진으로 방금 캡처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웨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우리가 손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바로 가겠습니다. 사이드바 활용 방법 배우시기 위해서 자, 네이버 뉴스에서는 그만 나올게요. 왼편에 네이버 로고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상단 네이버 홈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셔서 첫 페이지로 되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사이드바 활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사이드바 기능들이 차례차례 들어와 있는데요. 맨 위에 그린 닷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린 닷 기능을 클릭하세요. 저처럼 그린 닷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어디서 많이 보시던 화면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네이버 앱 화면이세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신데요. 이곳에서 컴퓨터이지만 모바일 화면처럼 네이버 블로그도 보시고 네이버 뉴스도 보시고 또는 쇼핑도 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처럼 뉴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뉴스를 클릭하셨을 때 어떠세요? 네이버 앱과 같은 형식으로 뉴스가 확인이 되시죠? 맞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네이버 그린 닷 기능이었습니다. 잘 보고 계셨나요? 네. 자, 네이버 그린 닷은 닫기 버튼, 다시 한번 그린 닷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종료 가능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모음 갈게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도구 모음을 클릭하셨을 때 여러 가지 도구가 나타나셨을 거예요. 맞으십니까? 시계가 가장 위에 있고요. 알림, 계산기, 달력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세요. 단위 변환, 환율,
그리고 증권 맞춤법 검사기까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도구 모음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활용 방법 실습만 해볼게요. 먼저 시계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알람입니다. 컴퓨터로도 알람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10초 타이머를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이 종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이때 메시지 알림으로 할 건가 또는 소리로 알릴 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딩동을 클릭하셔서 소리로 알림을 받아보겠습니다. 딩동 클릭하시고 10초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마우스로 10초 클릭하세요. 되신 분들은 시작을 누르고 10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띵동 하고 알림 들리셨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람도 컴퓨터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계산기 역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결과값 나타났습니다. 자, 달력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위 변환기도 있네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넓이 23제곱미터다 하면 6평, 또 84제곱미터다 하면 25평,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서 얻어보실 수 있는 제곱미터 개념을 평수로 전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넓이를 했어요. 넓이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활용해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길이, 온도, 연비, 데이터 양, 무게, 부피, 속도 모두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때 제곱미터를 나는 단위를 변환하겠다. 클릭하셔서 아르, 헥타르, 다른 단위로도 설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넓이는 우리나라에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회사에 업무적으로 단위를 변환해야 된다. 이때 아르나 헥타르 개념을 쓰기도 하시죠? 그럼 단위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환율 나와 있습니다. 환율은 반드시 기준을 꼭 날짜 확인하셔서 몇 월 며칠 기준인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환율이 조금씩 변동하니까 꼭 날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달러 또는 엔화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시면요. 증권 요즘에 인기가 많죠. 증권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맞춤법 검사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메일이나 또는 글을 쓰시다가 궁금한 점 맞춤법이 있었다 하신다면 검색을 곧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바램이라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바램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자, 검사하기를 딱 클릭하셨을 때 결과 보겠습니다. 나의 바램 결과. 나의 바람으로 써야 한다라고 맞춤법까지 고쳐주고요. 이때 복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잘못 적은 문장 쓰지 마시고 올바르게 고쳐진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내가 메일에 적는다 하시면 메일에서 붙여넣기가 가능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맞춤법 검사기에서 올바르게 고친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구 모음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도구 모음 아이콘 사이드바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닫기 되시고요. 자, 저랑 또 이번에 팝하고 번역을 사이드바에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팝하고를 찾아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사이드바에 파파고가 있다는 의미는 내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꼭 안 찾으셔도 돼요. 다른 사이트를 보고 계시다가 번역이 필요하면 오른쪽에서 파파고를 불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파고 활용을 위해서 일단 사이트를 영어가 나오는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선생님들 BBC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BBC 뉴스를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BBC 검색하셨으면 엔터. 자, 엔터 누르시게 되면 www.bbc.com BBC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번역 보기 누르지 마시고 원문, 즉 영어 사이트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BBC를 딱 클릭하셨을 때 말 그대로 오늘자의 영문 기사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인지 내용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때 내용을 파파고에다가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계시는 뉴스들 가운데 아무 뉴스나 클릭해 보세요. 임의의 뉴스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파파고를 불러주세요. 자, 사이드바의 파파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이드바의 파파고를 클릭. 저처럼 사이드바의 파파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의 BBC 창이 왼편, 그리고 파파고가 오른편에 불러져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어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오른쪽 파파고에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편 기사를 블럭 설정, 저처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보세요. 컨트롤 C입니다. 복사, 다시 한번 파파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이드바의 파파고 클릭하세요. 자, 파파고 클릭하시고 번역할 내용 입력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저처럼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문장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한글로 자동 해석 번역이 됩니다. 맞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파파고를 사이트 이동하지 않고요. 사이드바를 활용하셔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파파고 사이드바에서 번역을 접겠습니다. 번역을 닫기 하시고요. 선택되어 있는 범위도 빈 여백, 하얀 여백을 클릭하셔서 취소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범위를 잡으시는데 방금 전과는 다른 구역을 잡아보세요. 저처럼 저는 방금 여러 문단을 잡았는데 지금은 한 문단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초록색 돋보기 보이시나요? 검색입니다. 검색을 딱 클릭하시고 이때 번역 기능이 아래쪽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세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문단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파파고를 부르지 않으셔도 우리 검색 기능에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이버 웨일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깥 공간 클릭하시면 다시 취소가 되시고요. 이번에는 사이드바의 스크랩북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랩북 기능은 네이버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는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홈 첫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네이버 홈 첫 페이지 설정 클릭하셔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 네이버 사이드바에서 스크랩북 찾으세요. 자, 스크랩북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스크랩북 클릭. 그럼 이때 네이버 웨일 로그인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네이버 계정입니다. 나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로그인이 되세요. 클릭하시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되셨다면 로그인 클릭할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창이 바뀌게 되는데 오른쪽 계정에 내가 설정해 놓은 사진이나 또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현재 잘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스크랩북 클릭해 보세요. 사이드바의 스크랩북 클릭하시면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 스크랩 기능이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저랑 추가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랩 하실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링크, 메모, 이미지, 동영상, 파일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링크입니다. 스크랩북 자체가 내가 저장해 놓아야 되는 또는 기억해 놓아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모아 놓는 곳이니까요. 자, 보고 계신 이 네이버 페이지에서 인터넷 뉴스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항목 상단 메뉴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뉴스를 클릭하셔서 아무 뉴스나 들어가세요. 우리 선생님들 주제는 제가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연습이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주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본문 제목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본문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되셨어요? 이 내용을 나는 나중에 또 기억해서 보고 싶다. 반드시 스크랩 해주셔야 돼요. 자, 스크랩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저처럼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 스크랩북에 추가라는 메뉴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스크랩북의 추가를 클릭해 보세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위에서 네 번째 메뉴입니다. 스크랩북의 추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실 거냐면요. 자, 스크랩북에 추가하신 상태면 우리 갑자기 빨간색 튤립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 되셨을 거예요. 맞으시죠? 스크랩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스크랩북을 들어가세요. 스크랩북 들어가시면 요렇게 방금 전에 내가 선택한 기사 자체가 우리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이동이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네이버 딱 들어오세요. 네이버 딱 들어오셔서 왼쪽 상단 네이버 N자 로고를 저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볼게요. 상단 검색창에다가 꽃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검색창에 꽃 입력하시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꽃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셨나요? 그 다음 이미지 들어갈게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이때 예쁜 꽃 사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미의 꽃 사진 하나를 선생님들께서 선택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오른편에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자, 이때에도 사진 위에서 우클릭 해보겠습니다. 사진 위에서 우클릭. 그러면 이미지를 스크랩북에 추가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클릭해보세요. 이미지를 스크랩북에 추가. 이때 역시 안내 창이 잠깐 나타나셨을 거예요. 스크랩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스크랩북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한 이미지 해서 확인. 내가 방금 스크랩한 꽃 사진이 이곳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스크랩을 하시면요. 링크는 링크, 이미지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자료를 쌓아 놓으셔도 이미지 따로, 링크 따로, 동영상 따로, 파일 따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랩북 기능이었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스크랩북 닫기 눌러주시면 다시 닫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은 저와 배우신 기능 이외에도요, 악성 광고를 자동으로 차단해 준다던가 또는 필요하신 기능들은 메일 스토어에서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리하게 설정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요, 꼭 메일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 계정을 클릭하셔서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그 다음 로그아웃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인터넷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